설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 주간 동안 핫하고 이슈가 되는 사건을 콕 집어서 딱 떨어지게 풀어드리는 설린상담소 김소장입니다. 제가 오늘 뽑은 제목은 뭐냐 그러면 임차인이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집주인에게 보내주면 보증금 훅 날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. 최근에 저희 설린의 한 부부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가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. 아니, 임차인이 무슨 가처분을 해달라고 할까요? 사연은 이렇습니다. 자, 경기도에 사는 한 부부가 한 빌라를 1억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자,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?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. 그리고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은 대항력이 생깁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전입신고를 한 때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 부부는 전입신고도 했고 실제 인도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. 대항력을 갖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? 그 당시에 그 집에는 선순위 금지당권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제1순위 권리자가 됩니다. 만약 집이 경매로 매각이 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1억 5천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임대차에 대항력이 생긴 이 건물에는 후순위 금지당권자가 잘 들어오지 않죠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? 집주인이 바뀐 겁니다. 임대차 계약 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고 나갔습니다. 바뀐 집주인은 그 전 집주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.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바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새로 집을 산 주인입니다. 근데 제가 이번에 집을 사다 보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 양도세 좀 감면을 받아야겠습니다. 그런데 임차인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전세 계약서하고 신분증 사본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자 이 부부는 아이고 그래요,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하고 임대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.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바뀐 집주인은 나쁜 사람입니다. 조땡땡입니다. 조땡땡은 이 부부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주민센터로 갑니다.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? 이 부부가 자신과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자기가 해버립니다. 이게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어도 대리로 이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겁니다. 이 부부가 원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분은 서울에 살았거든요. 서울로 전입신고가 되니까 경기도에 있던 전입신고는 어떻게 될까요? 자동적으로 전출 처리가 돼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주소지에는 전입세대가 아무 곳에 없는 것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? 그 빌라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말은 임차권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, 금지당권자가 새롭게 금지당을 설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죠, 이 금지당권자가. 조땡땡은 이 집에 전입세대 연락원을 발급을 합니다. 현재 날짜로. 그러면은 여기에는 아무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없어요. 그리고 자기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등기부등본 가지고 사채업자에게 가서 6천만 원을 빌리고 금지당 설정해주고는 도망가 버립니다. 사라져 버렸습니다. 연락이 안 돼요. 자, 나중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조땡땡이란 이 나쁜 놈은 그 빌라를 1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. 이 부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보증금 인수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겁니다. 이 부부는 경찰에 조땡땡을 신고했습니다. 그러자 경찰이 이 조땡땡을 이렇게 조회해 보니까 이미
많은 사람들이 부당 범죄로 조땡땡을 신고를 해서 수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여기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경기도에 사는 이 부부가 임차권이 있고 그 후에 6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있어요. 이 집이 가치가 1억 5천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1억 5천과 6천, 최소한 2억 1천 이상은 있어야 두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하는데 1억 5천밖에 안 되면 그럼 누가 손해를 봐야 할까요? 정당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를 받아 살고 있었으나 신분증 사본을 줌으로써 전입세대에서 강제로 전출된 이 임차인 부부가 권리가 우선할까요? 아니면은 당시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 보니까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걸 신뢰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던 이 사채업자가 우선할까요? 정답은 임차권자가 우선합니다. 왜냐 그러면 임차권자는 자기의 의사가 아닌 이 집주인의 범죄 행위로 강제 전출이 된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됩니다. 진실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아니 거당권자는 전입세대 열람원에서 없다는 걸 알고 그걸 보고 신뢰해서 거래를 한 사람이지 않냐.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지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. 당시 외관이 그렇다고 해서 근저당권자를 보호해준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. 이러한 사기꾼 같은 조땡땡하고 사채업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기 행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권리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거래 시스템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경기도에 사는 부부는 조땡땡 때문에 강제로 전출은 됐지만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시 그 행정청을 상대로 전입신고를 다시 회복해달라라는 소송을 해야 되고요. 혹시 조땡땡이가 그 사이에 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이걸 또 팔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이 더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더 이상 처분은 사실상 어렵겠죠.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경기도에 사는 부부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러한 소송들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사채업자하고도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전국에 계시는 우리 임차인 여러분, 신분증 사본을 이렇게 집주인, 특히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달라고 한다고 주면은 강제 전출될 수 있고요. 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신분증 사본 절대 주지 마십시오. 보증금 훅 날아갈 수 있습니다. 자, 설린TV 김 소장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